실제로 IoT, IoE를 어떻게 할 건지 고려할 부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스코가 생각하는 향후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 4개 단어를 계속 중복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인터넷,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산업 인터넷.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어떤 주제였죠? 산업 인터넷 컨퍼런스입니다. 자, 그럼 산업 인터넷이 뭔가? 그리고 오늘 강의하다 보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 인터넷 오브 싱이라는 말도 나왔고, 만물 인터넷.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만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럼 인터넷은 뭐냐? 자, 이게 뭔지를 사실은 제가 어떤 개념을 잡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용어가 정확하게 뭔지, 그 용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백그라운드를 먼저 제일 정확하게 디파인하고 들어가야 그걸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을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인터넷이 뭐냐? 사물 인터넷이 뭐냐? 만물 인터넷이 뭐냐? 산업 인터넷이 뭐냐? 그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얻어간 게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설명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 단어가 나온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터넷은 처음에 아시겠지만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네트워크가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인터 네트워크입니다. 뭐냐? 대학교 4개가 미국의 1960년대 4개가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가 이제 컴퓨터가 막 발전하는 시기죠. 그럼 컴퓨터가 발전하니까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려고 보니까 대학 간에 연결할 통신 프로토콜이나 규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그 이름 자체가 인터 네트워크라는 이름 그대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쓰는 글로벌 통신망입니다. 그걸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이 이랬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사물 인터넷 시작은 어떻게 됐냐? 90년대 말에 MIT에 있는 어떤 연구소에서 RFID를 연구하던 사람이 RFID를 연구하다 보니 RFID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뭐 단말이 되든 환경이 되든 제어하기 시작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인터넷으로 제어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사물 인터넷이 될 거다라고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90년대 말 99년대에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얘기가 있죠. 듣기 좋고 보기 좋다. 그 용어가 굉장히 듣기 좋고 보기 좋으니까 누구나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RFID, 결국 뭐냐면 센서로 시작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은 센서 아니면 어떤 단말, 장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싱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시스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산업 표준 용어예요. ITU에도 등록이 돼 있고 누구나 쓰는 산업 표준 용어지만 만물 인터넷이라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은 누가 만든 단어냐면 시스코가 만든 단어예요. 이거는 산업 표준 용어가 아니고 시스코가 마케팅적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그 마케팅 쪽이라고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막 갖다 붙일 수는 없죠. 만물 인터넷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게 센서만이 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인터넷을 왜 썼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터넷은 누가 왜 썼냐? 결국은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만물 인터넷이 사물 인터넷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딱 얘기하면은 사물 인터넷과 만물 인터넷 차이는 인간을 생각했냐 안 했냐 차이가요.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보고 사물 인터넷이냐 만물 인터넷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요. 요새는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을 구별하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IoT, IoE를 그냥 붙여서 쓰든지 아니면 만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산업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뭐 그거를 굳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산업 인터넷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만물 인터넷을 산업 분야에 적용해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산업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말씀드리는 뒤에 포그드 컴퓨팅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4가지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작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마이크를 넘겨드렸었습니다.
IoT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90년대 말, 99년도에 실제로 단어는 99년도 말에 나왔는데 실제로 IoT 개념을 시작한 거는 80년대예요. 이미 인터넷 초창기부터 IoT라는 생각을 누군가 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는 어떤 대학생들이 생각을 했어요. 뭐냐? 자기네 캠퍼스에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 기숙사에서 자판기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요. 가는 사이에 보니까 콜라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콜라를 꺼냈더니 안 맞는 거예요. 날씨가 더울 때는 뜨거운 콜라가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콜라가. 차가운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야, 여기다 자판기에다 센서를 붙여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자. 그게 용어는 90년대 말에 나왔지만 실제로 개념 시작은 80년대 인터넷 초창기부터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하는 우리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사실 이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를 어떻게 확장해서 생각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 갖고 계신 보온병. 자, 보온병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보온병의 센서 온도를 내가 한번 보겠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따뜻하게 쓸 수 있는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만물 인터넷. 내가 차의 상태를 볼 수 있게 접속해 보겠다. 차에다 센서를 달아서.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구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만물 인터넷 사물에서 사실 언제 시작했냐 모르게 이미 시작을 했고 이미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일부 아직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IoT, IO 개념은 아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시작했다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자판기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말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유비쿼터스 패러다임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한동안 크게 얘기했죠. 유비쿼터스 사회,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뭐 그런 식으로 용어가 나왔는데 그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을 못했어요. 한동안은. 유비쿼터스는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BCN 사업도 했고 뭐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은 유비쿼터스 사업 사회냐라고 지금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우리나라 우리 환경이 유비쿼터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다가 뭐 아까 보셨듯이 여기 케빈 애시턴이라는 친구가 인터넷 오브 싱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RFID 센서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 뒤로 뭐 LG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다가 센서 달아갖고 원격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 냉장고 같은 걸 만들면서 가상화됐고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IoT, IoE가 확산이 되면은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IoE, IoT라는 게 기본적으로 센서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공간,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아니면 우리 회사 사무실, 우리 공장에 있는 어떤 뭐 기계실, 기계 장비, 하다못해 공장에서 쓰고 있는 도구, 이런 모든 게 다 사실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코가 얘기할 때 시스코가 전 세계 물건 중에 100분의 1도 안 되게 인터넷에서만 관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머지 99%는 네트워크에서 접속할 수 없다. 그러면 향후에 IoE, IoT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네트워크에서 접속해서 쓸 수 있어야지 그게 IoT, IoT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 태블릿도 사실은 IoT, IoE 중에 하나의 단말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해서 3개 단말 사실은 그 이상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한 3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6개 정도 단말을 쓰고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서 집에서 앉아서 쓸 때는 좀 큰 거, 들고 다닐 때는 좀 작은 거, 스마트폰도 하나는 제 업무용, 하나는 개인용으로 쓰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데모할 때 쓰는 거 그런 용도로 해서 한 뭐 4-5개 쓰는데 자 그런 식으로 개인이 쓰는 단말 또는 아니면 개인이 접속해야 될 단말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증할 거다. 뭐 이거는 사실 앞에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폭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향후의 숙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왜 굳이 다 필요하냐? 이런 거 다 필터링해서 없애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빅데이터는 뭐냐? 우리가 생각해서 이건 필요 없는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묵여놨던 데이터가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런 빅데이터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게 뭐냐면 빅데이터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보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고객의 행태를 알 수 있고 우리 공장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공기 같은 경우가 엔진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뭐 이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으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엔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한번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수십 테라 이상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30분에 10테라라고 써있죠.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아 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쓸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에 나중에 언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IoT, IO를 하게 되면은 실시간 처리에 대한 중요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좀 기다렸다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좀 오래 가지고 있어도 되는 데이터가 있지만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처리해야 되는 거. 쉽게 볼까요? 우리가 CAD 파일 하나, 저희 뭐 건설이나 기계 같은 경우 CAD 파일 하나 갖고 있죠. 데이터를 하나 만듭니다. CAD 데이터 하나 만들면은 사실 프로젝트 중간에 물론 변경을 하지만은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 데이터는 유효합니다. 한 3년 가져갈 수도 있고 물론 한 달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긴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데이터. 자, 산업 현장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산업 현장에서 기계가 움직이다가 사람이 친 걸 느꼈어요. 사람이 뛰었어요. 그건 얼만큼 빨리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알고 나서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사람이 딸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기계 때문에 다른 장애가 생긴다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센서가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은 굉장히 실시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적인 데이터와 또 장기로 보관을 해야 될 데이터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센서 디바이스. 센서 디바이스 부분은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IoT, IO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 얘기하는 게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서 IoT, IO를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스마트 센서를 접속해서 화재도 감지하고 그 건물의 어떤 상태도 알 수 있고 누가 침입했는지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센서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지는 않아요. 스마트 센서라는 게 그런 종류의 센서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형태의 단순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화장실 변기에 있는 동작 센서, 그 다음에 화재 감지 센서, 연기 센서, 뭐 도어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수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센서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냐라고 봐야 돼요. 자, 네트워크로 관리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센서는 CPU가 달리고 메모리가 달리고 저장고만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한다는 인터넷, 여기서 말하는 산업 인터넷이든 사물 인터넷이든 만물 인터넷이든 인터넷을 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해요. 아무리 지금 가격이 싸졌고 아무리 지금 네트워크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센서 네트워크에 다 CPU를 달고 다 네트워크 단자를 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물론 중요한 장비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변환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공장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센서들은 그렇게까지 다 바꾸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이기종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주로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PAN이라고 해서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우리가 사실은 산업 현장에 쓰는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직비부터 시작해서 블루투스, 뭐 USN, UWB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있어요. 근데 IoT, IO를 했으니까 이거 다 IP로 바꾸자. 한순간에 못 바꿉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IoT, IoE 하니까 우리 여태까지 직비로 개발하던 거, 위치 기반 센서 아이비콘으로 개발하던 거 한번 다 IP로 바꿔봅시다 라고 얘기했던 야 3달러면 살 수 있는 센서를 왜 10달러 주고 20달러 주고 사야 되냐? 라고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뭔가가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 네트워크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거는 뭐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떤 서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아지면 그 네트워크 트래픽을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걸 다 클라우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기업의 IT 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인터넷 IT 환경이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아마존 같은 서비스일 거고요. 그 프라이빗이라고 그러면 뭐 삼성이든 SK든 LG든 기업 안에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센터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그냥 업무용으로 쓸 때도 자 보편적으로 제가 한번 어느 기업 가서 다 인터뷰를 했지만 저기 사내에서 인터넷을 업무하시는데 네트워크 소프트가 괜찮으세요? 물어보면은 사실 어느 기업도 자기네 회사 네트워크 환경이 아주 퍼펙트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없어요. 다 뭐 느려요. 뭐 하다 보면 뭐 보안해서 잘려요. 뭐 메일을 보내는데 우리 회사는 10메가밖에 못 보내요. 다 10메 그 어떤 제약이 있어요. 자, 그런 환경에서 만일 센서 네트워크까지 붙어서 IoE, IoT를 그런 환경에다가 적용했다. 그러면 그런 서버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센터는 그걸 버티지 못합니다. 일단 용량 자체도 안 될 거고 그것까지 접속하는데 접속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IoT, IO라는 게 서비스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서비스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서비스. 그 요새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요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무인 자동차죠.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운전수 없이 자기가 알아서 운전하는 뒤에 승객은 뒤에 앉아서 그냥 가는 형태. 자, 그런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은 도시 전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다못해 수도 검침을 내가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도시에 대한 전체 수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어떤 지리적인 정보를 게더링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수도 계량기에 있는 수도 정보를 알 수 있을까?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리고 또 이걸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장에 있는 모든 어떤 뭐 하다못해 뭐 가스관이 됐든 수도관이 됐든 뭐 송유관이 됐든 그런 거에 있는 모든 실시간 정보를 내가 알 수 있을까?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돈 많은 회사들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IoT, Io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위치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지금도 위치 기반 서비스들을 많이 하죠. 사람이 어디 가고 있으면 추적해서 CCTV 가지고 추적하고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그게 인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특정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아니면 모든 사물에 대해 적용을 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인터넷 프로토콜 자체는 사실은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특정 장소에만 접속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인터넷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 인터넷 전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터넷 전화가 지금 도입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 전화를 가지고 119에다 전화를 하면은 어디서 화재가 났는지 몰라요. 화재 신고를 했는데 범죄 신고를 했는데 저 실례지만 거기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인터넷은 어디서나 접속하기 때문에. 옛날에 전화 신고를 하면은 옛날에 그냥 우리 일반 전화를 쓰면은 전화국에서 전화 딱 신고해서 경찰청에 딱 오는 순간 어느 동네 무슨 어디 부시고 바로 출동하겠습니다가 되는데 인터넷 전화로 바뀐 다음부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따로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위치 추적을 위한 정보를 따로 게더링해요.
지금도 인터넷 전화를 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 마블 인터넷이 되면은 위치에 대한 정보를 게더링할 수 있는 뭔가가 수단도 또 다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를 또 정보를 또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